안녕하십니까, 이세환입니다. 현대전에서 적을 타격하는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늘을 지키는 방방곡곡의 방패, 즉 방공체계입니다. 지난 2월 말이었죠. 중동의 포화 속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천궁2가 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돼서 적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 천궁2는 까다로운 유럽 나토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전쟁이 만든 일시적인 특수인지 아니면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진짜 실력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말에 이제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란이 걸프 연안국들을 공격했습니다. 걸프 연안국들의 미군 기지가 있다는 그런 이제 명분 때문에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특히 UAE에서 우리 천궁2가 첫 실전을 치렀습니다. 이 외신 보도를 보니까 요격 성공률이 무려 90%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무기라는 게요. 시험장에서 아무리 100점 맞아도 이게 실전에서 이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 천궁2는 이렇게 첫 번째 실전에서 이렇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나요? 사실 비밀은 철저한 모의고사에 있습니다. 테스트랑 실전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실전과 같은 테스트를 충분히 진행했을 때는 전쟁이 터졌을 때 그게 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천궁2는 처음에 우리가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만들 수 있냐 좀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고성능이고 목표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증을 철저히 하자 해서 천궁을 미사일만큼이나 새로운 무기체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KBTS라고 하는 코리아 발리스틱 타겟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그대로 모사해서 요거를 요격할 수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 천궁2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사인 직전 단계에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성능을 확인하지 않으면 돈을 못 준다. 모의고사 직접 봐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군 관계자를 한국에 초빙해서 네. 우리 천궁2의 시험 시설이 있는 곳에 국방과 기술연구소가 요격 시험을 한 것을 참관했습니다. VIP들이 참관한 이 요격 시험에서 천궁2가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을 했고 요것을 보자마자 아랍에미레이트는 최종 수입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천궁2가 실전에 대비하기 전에도 실전에 투입되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UAE가 군사 기밀이나 다름없는 요격용 데이터를 외신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특히 중동 국가들은 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어느 정도 성능을 냈다 절대 얘기를 안 해주기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연행을 했어요. 적대국한테는 특히 이란한테는 너네가 아무리 공격해봤자 우리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마케팅 잘 해줬으니까 다음 물량 빨리빨리 줘. 우리 캐시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천궁2가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60여 발의 미사일을 쐈을 때 2발 정도가 실패해서 96%의 성공이라 했는데 이게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왜 96%라면 나머지 4%의 미사일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들이 엉뚱한 바다라든가 무인지대에 떨어져 오는 것을 포착해서 자폭을 시킨 거예요. 사실상 100% 요격 확률입니다. 100%군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천궁에 대해서 평가가 좋고 더 빨리 후속 문자를 내더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납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패트리어트에 대한 구매 요청도 아랍에미리트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을 하면 배달이 언제 되냐?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요. 그에 비해서 우리 천궁2는 신속 배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나 중동 국가들이 우리 천궁2의 성능에도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주문과 납기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천궁2 얘기를 했는데요. 천궁 하는데 도대체 천궁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궁 도대체 뭡니까? 천궁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천궁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담당하는 명칭이었어요. 기존의 수입산 호크를 대체해서 호크의 한국 별명이 천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를 하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천궁2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거리로는 40km, 고도로는 15km 정도를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MSAM이라고 하는데 이게
패트리어트보다 낮은 고도의 중간적인 고도를 담당한다. 그럼 우리 천공2만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이제 특이한 거는 발사 방식에 있습니다. 발사 방식. 네. 아, 예.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은 경사 회전식 발사대와 수직 발사대가 있습니다. 네. 패트리어트의 경우에는 경사 회전식 발사대라고 합니다. 아, 이 말은 즉슨 뭐냐? 패트리어트가 보는 방향으로만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그쪽으로 바라봐야 되는군요. 수직 발사대란 거는 360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포대의 위치나 배치에 상관없이 360도 교전이 가능하니까 미사일이 뒤로 돌아서 쏘거나 이런 것들이 할 것 없이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사각지대가 없다. 요게 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 훨씬 순발력이 좋겠군요. 네, 그리고 수직 발사대의 발사 방식은 한 런칭과 콜드 런칭으로 나뉩니다. 한 런칭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냅다 로켓을 쏘는 겁니다. 수직으로 로켓을 쏘게 되면 가스가 밑에 다 차지 않습니까?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함선에서 자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가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발사대의 내열 성능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로켓의 연료, 뜨거운 그 열기를 그대로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콜드 런칭은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냉각돼서 이런 것은 아니고 상온과 수백 도의 온도로 해서 로켓보다 훨씬 더 차갑다라는 의미의 콜드입니다. 로켓 엔진을 점화시켜서 수직으로 다는 게 아니라 독특한 가스 발생기가 가스를 발생시키면 가스가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밀어 올라가지고 발사를 합니다. 10에서 15m 정도로 미사일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면 그때 로켓이 점화가 돼서 발사가 되는 구조가 이 콜드 런칭입니다. 근데 천공2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하나 시스템이 만든 다기능 레이더가 굉장히 우수했다. 이거 덕분에 날아오는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정확히 구별해서 전부 다 떨어뜨릴 수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었고 추적하는 레이더가 따로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세트를 늘어놔야 되는데 천공은 요거 하나로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로 돼 있으니까 유지 보수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탐지와 공격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트리어트랑 또 비교되는 게 패트리어트 레이더는 360도 탐지가 안 됩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하자면 저기 패트리어트 포대 뒤로 온다 이런 것들은 탐지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천공2는 360도 회전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고 저거의 기습 공격에 잘 대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맞춘다. 점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선택이 뭐냐면 적 탄도미사일이 왔을 때 앞에서 산탄총같이 팡 퍼지는 방식이에요. 이건 맞추기 쉽죠. 그런데 우리 천공2는 이 방식이 아니라 직접 때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파편과 폭풍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핵 혹은 화생방탄두 이런 걸 탑재한 미사일을 요격했을 때 이 가스라든가 유독물질들이 새어나가서 지상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최신형과 천공은 직격을 해서 완전히 운동에너지로 파괴를 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탄두가 특수한 방식으로 해서 적의 그 미사일을 찢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향성을 발산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위, 아래에 있는 그 미사일이 근접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특수한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서 또 천공의 또 다른 비밀인 사이드 트러스터, 측 추력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켓이 이동 방향이 아니라 옆면에다 붙어 있는데 이 옆면에 원통형으로 조그만 소형 로켓들이 자세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즉각 가까이 있는 적이라든가 긴급한 표적을 공격할 때 날개를 쓰냐 이 측 추력기를 쓰냐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복서의 펀치 속도가 달라진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천공투는 국내 미사일 중에서는 측추력기를 처음 써가지고 이것을 기민한 반응을 할 수 있고 이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LSM이라든가 후속 미사일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건 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까지 계약이 연달아 성사되면서 중동에 그야말로 천궁 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단일 무기 체계가 특정적의 표준 방공망처럼 굳어지는 건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 같아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어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레이어드 시스템 전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대공 미사일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핵심은
성장성에서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비싸도 살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배달이 너무 느리다.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연간 600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제작사는 이를 3배로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좀 무너져가지고 이 생산 속도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있거든요. 근데 천궁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외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연간 300발 정도의 생산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일만 많은 거예요. 납기를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에서 대공미사일 대안이 바로 이 천궁2인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산 캐파를 잘 지키고 납기도 빨리 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전쟁 전까지만 해도 패트리어트에 밀려가지고 여권 이제 약간 뒷방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 신세를 면치 못했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문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 와서 구매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미국 정부 요청했으나 거절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천궁2의 그 성능이 실전에서 확인도 됐을 뿐만 아니라 생산 캐파 능력을 엄청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제로 이게 속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자동차라든가 배뿐만 아니라 미사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요한 게 천궁2 미사일의 국산화율이 96%에 달합니다. 부품을 못 가면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도 생산이 안 되거든요. 네. 패트리어트라든가 유럽산 미사일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국산화율이 대부분 다 돼 있기 때문에 부품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적게 되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일도 MRO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전평도 하고 어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미 해외 MRO를 한 실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느냐, 한국군이 독일에서 구매한 수입산 미사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것은 7년에 한 번씩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네.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 우리가 사람도 없고 부품도 부족하니까 8년을 더 기다려서 15년 있다가 해줄게.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2배 넘게 기다리라는 거, 이게 이런 상도이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업체들 우리보다 기술은 더 뛰어날 수 있으나 사실 납기가 빠른 한국 K방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숙제도 있습니다. 천궁2 유도탄이 한 발에 15억 안팎인데요. 요즘 현대전을 보면요, 수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이 완전 이게 떼거지로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5억짜리로 몇 천만 원짜리를 잡다 보면 아무리 이게 패트리엇의 3분의 1을 할지라도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다. 이걸 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 장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레이저 장비 어떤 게 있나요?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한 대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약 2초에서 10초 정도 레이저를 쏴야지 이게 격추가 되는데 여기 드는 전기세가 보통 뭐 한 2,000원? 3,000원 요 정도 이야기를 해요. 레이저 포 자체의 가격은 비싸도 이런 대량 대응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부터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을 시작해서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이 지금 현재 실전 배치돼서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용, 사실상 영구적으로 계속 방어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후속 사업으로 50kg급, 100kg급 레이저 무기들이 지금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을 넘어서 이제 유럽 시장을 조준해야 되는데요. 이 성능 개량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령을 개정해서요, 수리부속 허가 기간을 늘리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중동을 넘어 나토 카르텔이 있는 이 나토 시장까지 우리가 두들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셔서 했던 발언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단순히 장사,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나토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연구개발과 무기 생산, 개발을 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자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독일의 최대 방위사업체 라인메탈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LIG DNA라는 국산 회사와 MOU를 맺었습니다. 라인메탈하면요, 특파원님, 세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최대 라이벌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장갑차 사업에서는 우리랑 경쟁도 하기가 했는데 또 협력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라인메탈은 스카이가드라고 하는 이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대공포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사거리가 짧아서 장거리 대응이 못합니다. 그러면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드론 방어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LIG DNA가 맡아가지고 독일산 그 대공 기관포와
한국산 미사일이 결합된 하나의 상품이 패키지로 해서 공동 수출을 추진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나오는군요. 네, 한국산 무기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유럽 방위사업과 공동 R&D, 공동 마케팅, 그리고 공동 개발과 생산까지 하는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같이 발전시키고자 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토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밀리보고에서는요, 중동 실전에서 가치를 증명한 천궁2의 활약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넥스트 레벨을 준비하는 K방산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특파원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천궁2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약간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았다가 네. 지금 2026년에 대해서는 아주 유망한 수출 상품이자 대한민국의 하늘뿐만 아니라 중동의 하늘까지 지키는 아무래도 글로벌 디펜스의 핵심 장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이템들을 찾아가서 대한민국 K 방위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K방산이 맞이한 전성기는요, 결코 우연이나 일시적인 반짝 특수가 아닙니다.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과 연구기관 그리고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깎고 다듬어온 진짜 실력의 결과물입니다. 중동의 포화 속에서 증명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앞으로 유럽을 넘어서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희 밀리보기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민석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